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정리를 하는 마음에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생겨나죠. 어느새 여름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한낮의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요. 벌써 봄이 떠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보내는 봄은 아쉽지만 또 새롭게 맞이하는 여름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요즘 특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야 다가오는 여름을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안정한의원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공황장애는 네. 정말 연예인분들이 좀 TV에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네.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겪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말하자면 요즘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신체 증상,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불안장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일반인들은 이런 질환이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이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하지만 이 이름은 익숙해도 이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는 갑자기 놀랐다거나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진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하는 병적인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놀라는 경우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먼저 밝히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게 생겨난 건지 이런 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제 이런 증상들은 예전부터 있었을 건데 최근 들어 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공황장애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황장애를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도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정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좀
아닌데도 내가 공황장애인가 싶은 의심을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 네. 요즘 공황장애 혹은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은가요? 이제 일생에 있어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전체 성인 인구의 30% 정도가 한 차례 이상은 공황 발작을 겪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일어나는 공황 발작의 경우에는 대개 한 차례에 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진 않고요. 한 번쯤 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게 네. 공황 발작은 네. 어디까지가 발작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며 장애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자주 혹은 뭐 몇 차례 이상 가야 이걸 질병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척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증상의 개수가 한 3-4가지 정도 나타난다거나 발작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발작이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한 예기 불안이라는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작의 구체적인 증상들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네.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고 졸도할 것 같은 느낌,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뛰고 손발이 떨리고 몸이 떨립니다. 땀이 나고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 메스꺼리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나타나고요. 네.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말하는 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들이 뭐 그냥 공황장애 하면 막연하게 좀 연상이 되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네. 좀 누구나 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드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오랜 시간, 뭐 얼마나 자주라는 뭐 의학적인 판단이 네.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는 많고요. 이런 네. 증상들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거나 네. 이게 이제 10분 이내에 점점 심해져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불안과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정점에 이르게 되고 네. 20-30분 정도 이게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 증상들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공황장애 환자들 경우에도 하루 종일 매일같이 공황장애를 겪는 건 아니고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1년에 몇 차례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하신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황 발작을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제가 뭐 좀 뭐 미디어에서 접하는 뭐 그런 증상들을 보면 비행기를 못 탄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말하자면 그 공포감이라는 말씀을 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행기가 뭐 떨어질까봐 뭐 네. 이런 공포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예전에 겪었던 경험이 좀 중요하고요. 네.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비행기에서 겪었던 불안한 감정이 학습이 돼서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지 비행기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특정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겪었던 경험을 좀 해결을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불안감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황장애가 무슨 이유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원인이 뭔가요? 이제 원인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신경생물학적 원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인체에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기관은 뇌 안에 있는 편도액이라는 기관이고요. 네. 이 기관이 불안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기관들을 중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을 상황을 잘못 인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대뇌 피질이라든지 공포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뇌 회색질, 그리고 교감신경계와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시상하부 등의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공황장애를 앓을 경우에는 반대쪽도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5%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황장애와 특별히 관련된다는 유전자나 염색체 부위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뭐 그러면 그 말씀 주신 뭐 그런 뭐 신경학적인,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신체에 원래 있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신경학적 요인에서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면은 선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후천적인 면을 보자면 이제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이 많게 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네. 평소에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소망, 충동들이 억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 내용들이 의식 속으로 터져 나올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괴리가 좀 발생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 뭐 부모를 상실하거나 분리불안의 경험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우리 인생에서 좀 남들과 다른 좀 크게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다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그냥 그런 분들은 말씀 주신 그 무의식과 의식에 여러 가지 괴리가 있으면 그냥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평소에 조금 불안한 감정이 강하거나 신체적인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슴이 뛴다든지 이런 불안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도 네.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꼭 그 선천적인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좀 보편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또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 또 그런 뭐 공황 발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학습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인지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불안은 학습에 의한 것이나 조건화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황 발작이 처음에 운전 중에 나타났으면 네. 또다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겪었던 발작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쉽게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공황 발작을 겪다 보니까 사소한 신체 감각의 변화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편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박동이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해지면은 이런 불안 발작을 좀 불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험이라든지 학습 혹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예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신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신체적인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참 이게 좀 공황장애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지면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건 내가 공황장애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만 해도 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인가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듣고 계신 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 4가지 증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 좀 뭐 가벼운 진단이지만 진단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그 4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여러 가지 증상들, 다양한 양상의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숨이 막히다든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든지 그리고 가슴 부위의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증상들과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흔히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호흡에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 별로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뭐 숨이 막히거나 하는 뭐 그런 어지럽고 휘청휘청 졸도할 것 같은 느낌, 맥박이 빨라짐, 뭐 심장이 마구팀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호흡기 관련된 것은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증상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맥박이 빨라지고 손발이나 몸이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 나게 되고 누가 목을 조를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요. 메스꺼리거나 토할 것 같은 소화기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딴 세상에 온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자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적으로 뭔가 손발이 이렇게 덜덜 떨리거나 마비가 되거나 하는 나의 신체가 뭔가 내 신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실제적으로 느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뭐 좀 공황장애가 많이 좀 진행된 분이셨겠지만 자기가 좀 마치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 적도 있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증상도 말씀을 해봐 주시죠. 이제 미쳐버릴 것 같거나 스스로를 통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확 꺾어서 가드레일을 밟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를 타다가 너무 불안한 증상이 심해져서 빨리 내리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몸에 오한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정말 죽거나 다칠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도 공황장애이지만 내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도 공황장애의 한 가지 증상일 수가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신 증상들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좀 내가 공황장애일 수가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 있다.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중요하고요. 그 반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면 좀 확진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라서 정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몇 차례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좀
확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좀 이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네. 한 번이라도 4가지 이상이 겹쳤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좀 권하시는 네, 입장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공황장애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공황장애는 이제 처음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네. 이런 약물들은 치료 효과가 좋고 안전한 편이고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대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 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항불안제 약물들을 같이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그럼 이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3주 정도 복용을 했을 때 완치가 되는 건가요? 완치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발작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그 증상을 좀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급성기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2013년 국내 기준으로 연간 1000만 건 정도가 처방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품들은 항불안 그리고 진정 그리고 수면 유도 등과 같은 효과가 있는 약물이고요. 네. 뭐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제 오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할 약물입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 내성과 의존성인데요. 약물의 내성이 올라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약의 양을 늘리거나 더 강한 단계의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복진이라든지 맥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면 가슴이 뛴다든지 배에서 박동이 느껴진다던가 맥박수가 평소에 올라가 있고 이러한 불안한 증상들이 일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물들은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은 할 수는 있지만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자율신경 상태를 조절을 못하다 보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가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치료하셨다는 사례들을 보면 네. 이게 완치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좀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네. 약물은 도움을 받는 정도다라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네.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의보감에도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경계, 정충, 심담담, 대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육체적인 증상을 바로잡는 데 먼저 1차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 도중에도 발작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치료가 잘 되다 보면은 그런 증상들이 줄어들거나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고 아니면 예기불안, 즉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치료 중간에 발작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치료 기간은 보통 2, 3개월을 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한약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향부자, 시호, 바나, 산조인, 복령, 황련, 용골, 모려 등의 한약재들이 이런 증상들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조인 같은 경우에는 항불안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감각적인 예민함 등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향부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각성 상태를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네. 황련은 교감신경 항진의 징후를 줄여줍니다.
열이 오른다거나 흥분하거나 가슴이 뛰는 것을 조절하게 되고요. 바나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면이 힘든 경우에 부종이나 콧물, 가래 등으로 인면이 힘든 경우에는 바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복령 같은 경우에는 각성이나 떨림 작용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추, 용환육, 교이 등의 약재들도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의 생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피로 증상이라든지 집중력 떨어지는 등의 증상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침 같은 것도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네. 뭐 맞고 뭐 이렇게 손도 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침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황부 목 뒤에 있는 혈자리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풍지나 풍부, 아문, 견정 등의 혈자리를 이용해서 뒷목의 경결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호흡도 공황 발작과 연관이 많이 되게 돼요. 그래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침치료로 풀어주는 게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한의학적 치료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또 심해질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약을 복용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약의 복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시던 약을 본인의 의사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큰 발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복용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불편한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단계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사실 공황장애라는 걸 초반에 알게 됐을 때에는 네. 아, 내가 이게 병이구나라는 걸 몰랐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말하자면 이게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내가 정말 공황장애일 수도 있는데 네. 야, 너 아니야. 뭐 네가 공황장애. 오히려 이렇게 되는 분들에게는 네. 좀 이게 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로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원인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구분을 스스로 못할 경우에는 네.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둘을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공황장애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멍게입니다. 멍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멍게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서 해삼, 네.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 꼽히게 되는데요. 네. 요즘 같은 5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붉은색의 단단한 몸에 돌기가 많다 보니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에 좋고 숙취해소나 피로회복 등 효능이 뛰어나 평소 자주 먹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양 만점의 해산물입니다. 네. 먼저 멍게에는 바나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심혈관계 기능이라든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많습니다. 네. 또 멍게는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타우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타우린 성분은 신체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줄여 여러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혈압 상승도 막아주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게 같은 경우에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멍게주 이렇게 해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멍게의 그 특유한 맛과 향을 내는 성분인 신티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그 성분이 숙취 해소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을 알코올의 독성 성분으로부터 지켜주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프라스마로겐이라는 지방질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한다든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나 수험생들의 기억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멍게는 성질이 찬 해산물이다 보니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에는 좋은 음식이고요. 소음인과 태음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드시더라도 더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과 함께 먹는 것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체질에 맞춰서 좀 네.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멍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1-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세고요. 네, 1m 73에 네, 77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손세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증상이 좀 불편하신가요? 저는 한 10년 전에 심장 판막 대동맥 그 수술을 했어요. 네. 판막. 예. 네. 그러고 4년 전에 딱 4년 전에 간 그 초기라고 해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절제술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모든 걸 이제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뭐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이제 네. B형 간염 복균해서 간암이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담낭 옆에 뭐가 이제 있다고 해서 그 절제술을 같이 한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B형 간염은 그대로 이제 복균 상태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간 수치랄지, 네. 이런 거는 지금 MRI랄지 뭐 CT를 가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요. 네. 별 뭐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간 네. 수치도 좋고. 네. 근데 이제 그 B형 간염도 비활동성이라고, 네. 활동성이 아니고 그냥 혈액 수치도 좋고 그렇다고 그러는데도, 네. 제가 이제 잘 때 네. 많이 이렇게 복부 쪽에 통증 같은 게 좀 심해요. 새벽녘이면 유독히 더 그렇고. 새벽에 좀 심하세요. 그런 증상들이. 네. 네. 그러고 네. 입이 막 그 갈증이 나고 타고 막 그래요. 네. 입이 막 마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숨도 답답한 데서 하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심혈관 쪽, 그 심장 쪽도 지금 검진을 자주 하는데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이 한방 쪽으로도 네. 이 약은 한약이나 이런 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그 속쓰리거나 가슴이 화끈화끈 되는 증상도 있나요? 화끈거리지는 않는데요. 좀 네.
뭔가 비석이 이렇게 통증이 좀 있어요. 네. 뭔가 좀 뭐 압박감이랄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이제 제가 입이 그리고 굉장히 예. 마르는 편이고 써요 또. 예. 써.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화기 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오는 체질인 것 같고요. 예, 역류성 뭐 네, 역류성 식도염도 그렇고 식도염이라든지 구내염 이런 위염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체질이 있어요. 그런 예. 거는 이제 소화기 쪽에 열이 많은 체질이고요. 이런 체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쪽에 열을 좀 꺼주는 처방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 태음이나 태양인 이런 쪽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된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 말씀을 진맥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소양인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상체가 좀 큰 편이에요. 네, 소양인이 상체가 좀 발달하고 하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아, 예. 네. 소양인. 그리고 이런 증상들에 소양인에 맞는 한약재를 이용해서 약 처방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간암 수술을 4년 전에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재 같은 경우에는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약재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처방을 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보고 진단을 좀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래서 유독시 근데 초저녁이나 이럴 때는 괜찮다가 네. 새벽 한 3, 4시경에 유독시 심한 거는 혹시 무슨 뭐 원인이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원래 새벽에 좀 심한 편이고요. 예, 예. 네, 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증상들은 원래 새벽에 좀 심해지는 증상이니까.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보면 뭐 꼭 문제가 있으면 꼭 새벽에 꼭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새벽에는 네.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산 분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위 안에라든지 식도 쪽에 위산이 있고 음식물은 없다 보니까 속쓰림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는 좀 소화기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좀 소양인으로 뭐 추정이 되니까 네. 좀 이런 음식은 피하시면 좋겠다. 네. 혹은 이런 음식을 드시면 좋겠다. 뭐 좀 이런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운 음식은 다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매운 음식 평소에 많이 드시나요? 조금 먹는 편이죠. 아, 근데 좀 안 좋다고 하시네요. 예, 예. 네. 커피도 물론 안 좋겠죠. 예.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도 뭐 먹는 편이에요. 그쵸, 예. 이제 매운 고춧가루가 음식이나 들어가는 커피 또 이런 거. 네,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닭고기라든지 염소고기 이런 고기들도 위장에 열을 많이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예.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좀 좋으실 만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해산물들도 다 괜찮고요. 방금 예. 설명드린 멍게라든지 해삼 이런 해산물들 괜찮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열을 꺼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약간 이제 좀 그래도 난 매콤한 게 좀 오늘은 먹어야겠다 하실 때는 네. 또 해산물류나 네. 아니면 돼지고기류에 좀 고춧가루를 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그나마 네, 좀 그나마 낫겠네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통화 중에 들었을 때 선생님 한약을 먹지 말라고 말씀 주셨다는 게 맞나요? 그 이제 양방 쪽에서는 네. 뭐 이제 어떤 치료를 받으셨던 그 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암 근데- 수술하셨던 쪽에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유로 안 좋다고? 그 간에 수술을 하고 함부로 한약재 함부로 먹으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약이 간에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 보시나요, 원장님? 이제 한약뿐만 아니라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그렇고 모든 약들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해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약 종류는 간에 조금은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특히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약재들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영양들이 훨씬 적을 거라서 이제
소양인으로 추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양인에 맞는 한약재들을 좀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내 몸에 맞는 약을 잘 사용하면 그게 네. 더 무리를 최소화시킬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요법으로 원장님 네. 뭐 헛개나무랄지 뭐 이런 거 간에 좋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약하게 뭐 차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건 괜찮은가? 차 같은 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헛개보다는 이제 보리차 종류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보리가 찬 음식이죠, 원장님. 네. 네. 그래서 평소에 물을 드시더라도 보리차 위주로 해서 좀 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열이 많으신 것 같아서 찬 음식인 보리를 활용해서 좀 보리차를 드시기를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788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45세의 남성이고요. 키는 173cm, 몸무게는 77kg입니다. 저는 소양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소심한 편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고 며칠 동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회활동도 어려울 정도로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한약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이제 본인이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불안한 증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불안한 증상들이 나중에는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서 바깥으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될 거고요. 네. 본인이 소심하다고 느끼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조인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재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증상들의 개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약적으로 어쨌든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초반에는 좀 소심하다든지 초반에는 난 좀 예민해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까 강의를 해주셨던 공황 장애로 번져갈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신지는 이제 문자로 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지고 불안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건강염려증처럼 실제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본인이 느끼기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과장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추천해 주신 산조인이나 복령 같은 경우는 그 뭐 팔체질 이렇게 체질이 사람마다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 소양인이라고 진단을 네. 받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분께 이 두 가지 약재는 괜찮은 편인가요? 네. 소양인에게도 산조인, 복령 등의 약재는 괜찮은 편이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강한 편이지만 아래쪽 신장 방광이 약하다 보니까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약재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소심하다고 생각하시고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은 아래쪽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몸이 조금 내 체질에서 부족한 점이 보완이 되면 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1차적인 목표가 신체적인 증상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되는데요.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몸에 평소에 부족했던 부분이 보충이 되게 되면은 정신 증상들까지 같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소화라든지 소화 상태, 수면 상태, 그리고 대변 상태, 소변 상태 이런 것들이 호전되는 것이 그러한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번호 8032 쓰시는 분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62세고 키는 160cm, 몸무게는 62kg입니다.
왼쪽 손이 떨려요. 심하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요?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손이 떨리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네네.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제 파킨슨 질환과 같은 질환에서도 손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심하지 않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따라서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손이 언제 어느 동작에서 좀 많이 떨리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목 쪽을 좀 경추 쪽을 치료를 해주거나 손을 따라가는 신경을 따라서 침 치료를 해주는 게 손떨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떨림 증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꽤 길게 걸리는 편입니다. 빠르게 나을 증상은 아니고요. 좀 기간을 넉넉히 잡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네. 20대 때부터 네. 그냥 정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수전증이야? 이러면서 진짜 손떨림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게 뭐 괜찮겠지 하고 이걸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이상이 없는 수전증이라고 해야 될까? 네. 크게 뭐 증상이 크지 않은 수전증 이런 거 그냥 묵과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이라든지 세밀한 작업을 많이 요하는 직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이 많이 있을 거고요. 많이 쓰다 보면은 그 부분이 많이 약해지는 거는 당연한 것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사용을 조금 줄여주시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손떨림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놔두면 또 네. 괜히 심해질까 봐 네.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지금 상태에서 멈춰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지 그것은 항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치료를 하면 뭐 완치가 된다거나 뭐 네. 효과가 있다거나 하나요? 이제 치료가 생각보다 어려운 편입니다. 손떨림 증상이. 그래서 완치라기보다는 그 떨림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처음에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넉넉하게 치료 기간을 잡고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길게 잡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